안녕하세요. 대한전공의협의회입니다. 대전협과 로펌고우가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부당한 의료소송에 휘말린 경우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전 설문지의 작성법인데요. 민사소송과 관련된 설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좋아하는 객관식이긴 한데 예. 질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럼 이 리스트가 첫 번째 5문항밖에 안 되니까 한 문항 제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문항은 퀘스천 Q,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해당 란에 표시해 주세요예요. 이게 보면 아직 상대편이 어떠한 절차를 개시했는지 모른다. 지금 불안한 상태거든요. 누가 와가지고 병원에 와서 컴플레인 한 상태, 이 상태인 건지, 상대편이 민사소송만 제기한 상황인 건지, 형사소송만 고소만 제기한 상황인 건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모두 제기되어 있는 상황인 건지, 혹은 둘 다 제기되어 있는데 민사소송만 판결이 먼저 난 상황인지, 아니면 둘 다 제기인데 형사만 먼저 판결이 난 상황인지, 이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 질문은 1번 질문에 이어지는 건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정보를 넣어다는 거예요.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소송이 제기된 법원과 사건 번호를 쓰고, 형사가 제기되었다면 수사 단계인지 기소 단계인지, 관할 경찰서, 검찰 또는 법원이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만약에 이게 또 여론이란 게 어쩔 수 없고 의사는 항상 관심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사건이라면 그 보도된 매체나 기사 제목 검색 키워드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1번 질문과 1-1번 질문을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분이 자기 상황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 만약에 1번 질문에서 민사고소만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체크하셨는데 1-1에서 제기된 법원과 사건 번호를 모른다. 이거는 지금 안 돼요. 이 상황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 사건 번호와 이건 아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렇게 볼 수 있고, 형사고소가 제기된 상황이다. 근데 자기 사건 번호를 모르고 담당 경찰서나 검사를 몰라요. 이거 정말 안 돼요. 그걸 체크를 하라고 돼 있는 거고, 이걸 하시다 보면은 자기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요즘 좋은 세상이잖아요. 형사 절차도 형사사법 포털인데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검색해보면 검색하는 방법까지도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순간 자기 뇌리에 와요. 아,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걸. 눈 덮고 있었구나. 방송 매체를 보도된 사건이란 건 자기 관련된 사건을 제가 이런 연루된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잘 검색을 못해요. 겁나기도 하고, 오히려 집착하시는 분도 있긴 있지만, 검색 안 해보신 분들은 검색해보라는 거예요. 몇 개나 떠있고 어떤 건지. 그래서 여기에다 하시라는 게 1번 질문 내용입니다. 그 검색하는 거 한 번만 다시 어디에 검색하면 되는지. 일단 형사 절차는 형사사법 포털이라는 게, 형사사법. 예, 근데 웬만하면 컴퓨터로 하세요. 앱도 나와 있는데 앱이 많이 구립니다. 그래서 형사사법 포털로 가서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셔서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면은 자기가 어떤 걸로 기소되어 어떤 걸로 수사 중인지가 나오게 되고,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나와요. 그렇게 돼 있고, 민사소송은 자기가 소장을 받으면은 그 소장이 송달이 올 때 사건 번호가 찍혀서 와요. 그걸 갖다 법원에 나의 사건 검색에다가 검색을 해서 치면은 지금 어떤 단계인지, 딜 통지가 됐는지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검색을 꼭 해보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그럼 2번 질문. 네, 2번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2번 질문은 실제상으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월 24일 심포지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안 오시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네, 더 오셔야 됩니다. 민사소송이 왜 먼저 주로 제기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민사소송이 먼저 제기된 게 왜 형사고소가 먼저 제기된 것보다 더 무서운 상황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이만 진행 중이다. 그때 해당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 정부에 별표를 해달라면서 다지선다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이미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고소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런 형사고소와 관련된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왜냐하면 방어하는 방식이 틀려져요. 형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피고를, 상대편이 병원과 나를 같이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병원만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부분은 병원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하고 나의 위치가 지금 어떻게 포지셔닝이 됐는지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청구금의 이역을 초과한다, 아니다. 이거는 합의부, 판사 세 분이 계신 데서 재판받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선임해준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직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직접 방어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방어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제출된 소송 서류를 모두 확보하여 확인하고 있다. 이거는 주로 병원에서 변호인을 소송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걸 얼마나 확보해서 자기가 나의 운명이 달려있는 소송에 어떤 서면을 내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변호사가 낸 말은 제 사실과 틀립니다. 이건 법정에서 통하지 않아요. 왜? 변호사는 대리인, 날 대리해서 하면 그 효과는 내가 다 받겠다라고 이미 공인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아직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진료기록 감정 신청은 하였으나 아직 결과가 법원에 도달하지 않았다. 진료기록 감정 신청에 대하여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진료기록 감정 신청에 대해서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부분은 뭐냐? 이 소송, 민사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중요성 역시 2월 24일 심포지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건 자책하라는 얘기예요. 네, 여기 체크하신 분들은 심하게 자책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배상보험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병원에서 가입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러면은 그 보험 종류가 어떤 건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 문항을 보니까 이게 객관식이라고 해서 쉬운 줄만 알았는데요. 꼭 오늘 동영상도 보고 2월 24일도 와야지만 더 문제를 푸는데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월 24일 한 번 더 강조하면 약간 부담감이 있을 것 네네, 같은데 알겠습니다. 꼭 오셔야지 됩니다. 네네.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대전협 홈페이지나 영상 아래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의료소송과 관련하여 힘들어 하시는 동료 전공의가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법무팀에만 의지하여 불안해할 필요 없이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막막하고 힘든 시간, 대전협과 로펌 고우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